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오늘 6월 17일 오후 4시 37분이고 비트코인이 오늘은 약간 2% 정도 반등을 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2,750만원대.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8천만원을 구가하던 비트코인이 이제는 2,750만원까지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 보시다시피 하락폭이 최고점 대비해서 최저점을 찍은 20K까지 70% 이상이 빠진 구간이죠. 빠지다가도 반등을 주는 척 하다가 내려찍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의 최근 추세의 큰 흐름을 보자고 한다면은 여기서 내려찍은 힘이 가장 강력했고 이 파동이 1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려는 모습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게 페이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 팔을 더 내려왔고 여기서 또 한 팔을 더 내려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기를 내려박은 힘에 비하면은 요 폭과 요 폭이 상당히 지금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 하락의 폭 자체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큰 쐐기 형태의 하락 쐐기형을 지금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이 쐐기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탈을 하는 상방 무빙은 무조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17년도에도 요 당시에도 정확하게 70%를 내려 꽂은 이후에 97%의 반등이 나왔었죠. 근데 다만 이때랑 지금이 그림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은 바닥을 찍은 거는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한 번에 V자로 말아 올리면서 연속적인 반등이 그냥 한 번에 터져줬다는 건데, 시원하게 그냥 V자로. 근데 지금은 물론 아직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수 있겠지만은 하방 내려 찍기 다음에 빠르게 이렇게 쭉쭉쭉쭉 밀어 올리는 그림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아직까지도 눈치 보는 그런 흐름으로 조금 느껴지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터졌다라는 점,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17년도의 고점 자리 이 20K 라인을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좀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4시간봉 기준으로도 3.5% 정도 바닥을, 그러니까 직전 최저점이죠. 여기 요 당시에 찍었던 최저점이 20.1K를 다시 가지는 않았다는 점. 갈 뻔했죠. 거의 갈 뻔하다가 안 가고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요게 일단은 여기서 바닥을 찍으면서,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패닉셀 물량이 나온 거죠. 그걸 받고, 원래는 받고 바로 들어올리는 이런 그림이 좀 나왔었어야 되죠.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갔던 게 17년도의 반등인 상황이라면은, 지금은 받긴 했지만 추가 하락이 나오고 여기서 들어올렸지만은 이때 FOMC 발표하면서 들썩거렸지만은 그거를 또 다시 다 반납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조금 상승시키기 위한 매수세 자체의 힘 자체가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그러니까 6월 달에 지금 월봉 마감이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이 다음 주 다다음 주면 끝나죠.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제 월봉 마무리가 되는 약 2주 정도가 남은 시점인데, 월봉이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 되냐면은 아래 꼬리를 무조건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지금 최소 이 정도 월봉, 그러니까 3월봉 이후에 3음봉으로 월봉 찍힌 이후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반등은 있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반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이 월봉상의 패턴을 우리가 봤을 때 이 세 개의 마지막째 월봉에서는 항상 꼬리가 최소 3분의 1 이상 먹어줘야 된다. 여기는 거의 절반 정도 먹어줬어요. 절반 정도. 그러니까 절반을 월봉을 꼬리를 먹어주게 되면 밑에서 그만큼 쳐 올렸다라는 거고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로 상승이 이 정도로 세게 터진 거고, 여기는 절반도 못 먹었죠. 3분의 1 살짝 넘게 먹는 매수세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왔다. 이 구간에서 그래도 여기 최저점 대비해서 들어올렸던 이 구간 자체가 그래도 47%, 약 50% 정도는 저점 대비해서 반등을 준 겁니다. 근데 이 반등이 왜 약했냐면은 어차피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올릴 수가 없었던 거죠. 이 구간에서 루나 사태가 터졌죠. 그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기서 터졌고, 그리고 지금 셀시우스 사태, 디파이 사태, 이더리움 사태, 여러 가지 3에로 캐피탈 파산, 이런 문제들이 지금 터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있었는데 이제 여기가 바닥이라고 찍었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꼬리를 말아줘야 됩니다. 말아줬을 때 최소 25K 정도까지는 회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7월 8월 정도에 어느 정도 반등 구간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조금 약반등은 나와주고는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 하락의 파동 자체의 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점점 가면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하방 압력 자체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내려박은 이후에 이런 식의 삼각 수렴을 돌파해낼 때 상승이 좀 크게 나왔듯이 결과적으로 이 쭉 내려오던 이 하락의 추세선을 돌파가 나와줬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일단 6월의 월봉 마감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3개월 월봉의 마지막에 꼬리가 지금 달려주냐 안 달려주냐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한 좀 문제가 되거든요. 가장 희망적인 신호는 이제 오늘 일봉상으로 직전에 음봉을 좀 먹어주는 이런 형태의 장대 양봉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이제부터는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1차적으로 여기 매물 라인에서 크게 빠진 구간이기 때문에 요 라인까지를 먹어주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이 매물 라인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뚫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좋은 신호죠. 뚫어주고 어느 정도 내려와도 그 이후에 재차적으로 여기를 라인을 이제 뚫어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40K 이상까지도 우리가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 1차적인 목표는 30K가 되겠죠. 일단 지금 20K니까 $10,000 정도의 반등을 우리가 일단은 빨리 좀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빨리 반등이 나오려면 오늘 양봉으로 먹어주고 이후에 추가적인 어느 정도의 반등, 이거 그림이 나와주고 좀 눌리더라도 그 다음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면은 빨리 우리가 조금 회복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오늘 일봉으로 이거 못 먹어준다, 절반 갔다가 또 꺾인다 그러면 여기서 또 시간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하방 이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탈 나와도 저는 크게는 빠질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방 이탈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잠깐 나올 겁니다. 아마 잠깐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푹 빠졌다가 아마 바로 들어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되는 하락에 우리가 굉장히 좀 지쳐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지금의 $20,000 부근이 앞으로 비트코인 역사상 최저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비트코인의 가격이 빠지기만 해서 우리가 굉장히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바닥은 언젠가는 잡히게 되어 있고, 일단 이 부분이 바닥이 될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정도 라인이 되겠죠. 여기 17년도 고점 찍고 내린 자리가 2만인데 그 이후로 사실상 엄청난 펌핑이 나오고 다 내렸다라고 봤을 때 2만이 바닥이 또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요 정도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이거 먹고 여기서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40,000 최소 $40,000를 터치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현금화를 우리가 해놓을 필요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등은 저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단기적인 추세를 우리가 놓고 보자면은 사실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는 게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죠. 근데 이게 지금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매수세가 조금 약하다라는 거고, 여기서 누를 때 너무 많이 눌렀어요. 이거 지금 여기서 들어 올린 거를 전부 다 반납을 했죠. 어제 하락이 상당히 좀 길고 지루하고 질질 끌면서,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의 각도보다는 이 구간에서 더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각도가 눕는다라는 거는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가파른 각도였으면은 이런 식으로 더 꽂는 그림이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각도 자체가 이때랑 비슷한 각도로 꽂은 게 아니라 이때 꽂은 각도에 비해서 여기서 누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점 더 완만하게 눕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고점을 이제 넘기는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추세가 바뀌었다, 이제는 상방으로 어느 정도 반등을 주려나 보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점 자리를 일단 넘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23K죠. 바로 여기 23K 라인, 비트코인 $23,000를 일단은 넘겨줘야 돼요.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진 매물대입니다. 이 단기적인 저항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있는 저항 라인이 23K $23,000인데 가장 좋은 건 오늘 여기서 먹어주고 한번 저항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맞고 떨어질 때 절반 자리까지 지켜주면서 21.6K 라인까지 좀 지켜주면서 추가적으로 요런 식의 N자로 뚫어내는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부터 우리가 상방을 봐야 된다. 제대로 된 반등이 이때부터 나올 수 있고, 이때도 아마 알트들도 수급이 굉장히 잘 붙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요런 그림을 지금 예상을 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올라가다 여기서 벽에 또 부딪힐 거예요. 여기 부딪히고 내려오다가 여기를 뚫어내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반등이 조금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반등을 예상하는 그림이 나오려면 이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이 그림이 나와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여기를 못 간다, 이 고점 23K까지 못 가고 또 흘러내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한 파를 더 빼고, 라스트 한 파로 더 빼고 올리는 그림도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 중간 라인 있죠. 중간 라인 매물대 21.6K입니다. 21,600을 일단 넘겨줘야 됩니다. 오늘 내일 주말까지 해가지고 넘겨주고 이 위에서 놀다가 한 파를 더 쏘는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될 것이고, 만약에 여기를 못 넘긴다, 다시 흘러내려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시간을 좀 질질 끌다든지 아니면 밑으로 한 파 내렸다가 올려 꽂든지 그런 형태의 그림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뭐가 됐던지 간에 지금의 흐름으로 봐서는, 그리고 최근에 이 낙폭의 그 힘의 크기를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이 구간에서의 하락폭은 빠르게 조금 메워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림은 그나마 이거 좋은 신호일 수가 있고, 이때 각도와 이때 각도가 조금 누웠다. 어쨌든 누웠다라는 거는 그만큼 찔끔찔끔 뺀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찔끔찔끔 빼는 게 사실 좋죠. 이렇게 확 내려꽂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야 이제 돌리는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각도를 좀 옆으로 누워주는 이 흐름 자체, 그리고 지금 나오는 힘의 세기 자체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수준의 차트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가장 좋은 건 이번 주 주봉에서 아래꼬리 일단 달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 6월 월봉도 아래꼬리를 당연히 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7, 8, 9월 달에 어느 정도 반등 랠리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7월 말쯤에 또 FOMC가 잡혀있지만은 거기서도 75bp를 인상한다는 거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이미 어제 파월이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6월에 75bp 금리 인상을 하고 7월에 50bp 인상을 하게 된다는 거는 어쨌거나 상승폭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거는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이 그럼 최저점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락의 끝과 이 공포의 끝이라는 거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락이라는 거는 끝나게 돼 있는 거죠. 이 과거에도 보시면은 여기 놓고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도 없이 내려왔을 때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더 내리죠. 결국에는 여기서 멈췄어요. 여기서 멈추고 이후에 어떻게 됐냐,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이 최고점 대비해서 떨어진 거에 절반 이상까지 회복을 해줬습니다. 절반 이상까지.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인내의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보다 보면은 이 당시에도 2만 달러 부근에서 요 라인까지 3,200달러까지 말도 안 되게 떨어졌었죠. 그 이후에 다시 14,000달러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요때 패턴을 지금에 대입을 해보면,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지만은 이후에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다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50K까지는 회복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은 걸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게 가능한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거기서부터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2만 달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9,511달러인데 이게 말씀드린 17년도의 최고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분석글에 따르면은 과거의 최고점을 찍고 내려왔던, 그러니까 사이클의 최고점 아래로는 떨어진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지금 최근에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 그만큼 한 사이클이 돌 때 상승률 자체가 어마어마했었다라는 것이죠. 차트를 놓고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할 수 있으실 텐데, 자, 여기 고점이 있죠. 예를 들어 2014년에 고점을 여기서 찍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의 고점은 비트코인 약 한 1200달러 정도, 1200달러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떨어지는데 이 다음에 슈퍼사이클이 한번 돌고 나서 푹 떨어졌을 때는 절대로 이때의 당시 사이클의 고점을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갑니다. 1200달러 부근을 안 가죠. 여기서 지지받고 올리죠. 그리고 여기서 슈퍼사이클이 한 번 더 돌고 지금 빠지는 구간인데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고점도 여기서 위협은 했지만 여기를 아래로 뚫고 내려가진 않고 이렇게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라인, 이 2만 달러 자체의 라인도 여기를 깨지 않을 수가 있다. 여기를 안 깨고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요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빅사이클 이후에는 이전의 빅사이클 고점을 찍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닥권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또한 7월 6일에 지금 그레이스케일에서 이 GBTC 펀드를 현물 ETF로 전환하는 이 중요한 이벤트가 7월 6일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최근에 만약에 이번에도 너네가 SEC에서 태클 걸고 이거 현물 ETF 승인을 안 해주면 법적인 고소를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강경수를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법무차관을 지냈던 이 도널드 버릴리 주니어라는 전 법무차관을 또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GBTC를 현물 ETF로 승인하기 위한 강력한 법률팀을 지금 구축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 SEC의 신청 승인이나 거부, 이 마감 시점이 7월 6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승인이 될 수 있다라는 가닥이 잡히게 되면은 차트는 또 반드시 또 선반영이 들어가거든요. 내부자들이 물량을 사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그리고 7월 초반부까지의 어느 정도 반등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계속 SEC에서 현물 ETF를 계속 거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부할 확률이 크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렇지만은 5번 해서 안 되면은 10번 하는 거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좀 또 승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권한 자체,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권한 자체,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권한을 이 SEC에서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 넘기는 거를 지금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SEC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밥그릇을 뺏기는 거거든요. 이거를 SEC가 과연 용납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배짱 튕기고 뭐 안 돼 이러면서 콧대 높게 얘기를 했는데, 아 그래? 그럼 들어와서 너네랑 안 해. SFCT로 옮길 거야. 그러면 SEC 게리 겐세이 양반이, 아 잠깐만, 다시 우리 좀 얘기를 잘 해보자, 요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7월 6일에 현물 ETF 승인건이 상당히 조금 중요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물론 승인될 가능성은 낮겠지만은 만에 하나 승인이 되면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이 저점이 될 수가 있겠죠. 어제 사실상 비트코인이 빠진 이유는 또 나스닥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스닥이 어제 4%가 빠졌기 때문에 나스닥이 큰 폭으로 전저점까지 또 이탈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전저점, 나스닥 같은 경우랑 조금 비트코인 차트를 좀 비교를 해봐도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 발견이 되는 게 뭐냐면은, 나스닥도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한다 했을 때 요동치고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어제 다 내리면서 여기 전저점까지 그냥 때려 부시고 이렇게 내려가고 지금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여기서 들어올린 거에 대한 저점 갱신은 안 했다. 여기서 저점 갱신, 나스닥은 지금 이렇게 가 있죠. 근데 이런 무빙이 안 나오고 여기서 어느 정도 조금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도 조금은 나스닥 대비해서 방어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업비트의 알트코인들도 여전히 잡코인들 펌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세타퓨엘 요런 것도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죠. 어쨌든 뭐 잡코인들이라도 펌핑 나오는 거는 좋은 신호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코인들의 가격 자체는 그러니까 땅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더 빠져봐야 많이 못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서 올라가면은 최소 2~3배는 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가 오늘 그나마 메이저 중에서는 간만에 조금 힘을 보여주고 있고, 전혀 움직이지도 않던 리플 같은 애들이 움직인다라는 것도 또 좋은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메이저 코인들도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어느 정도 반등은 쳐주고 있다, 이런 것도 나쁜 모습은 아니고, 특히나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죠.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주봉에서 양봉을 그려주면서 거래량이 이 정도로 붙어줬다라는 거는 이제는 바닥이 잡혔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거래량과 이 주봉상 바닥에서 이런 십자도지 형태로 마감을 해주게 되면은 최소 앞으로 2, 3주 동안의 반등은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지금 충분히 한번 진입해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솔라나. 에이다도 마찬가지죠. 에이다도 바닥에서 좀 거래량이 터져준다라는 점, 그리고 바닥에서 이런 아래 꼬리가 만약에 좀 더 길게 달려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정도의 그림이 나오게 되겠죠. 이후에 어느 정도의 반등은 우리가 충분히 조금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디센트럴랜드도 여기서 조금 빠지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여기 저점을 조금씩 높여주고 있고, 여기서도 고점 한번 뚫어놨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또 1200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무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알트들도 어느 정도 지금 상승을 위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동안에 지금 진짜로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것이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6월 말 정도로 접어들면서 조금 본격적인 한 번의 반등은 줄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들을 만약에 담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손익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죠. 만약에 솔라나를 담았다. 근데 전저를 깬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여기를 그냥 손절을 잡으면 되는 거죠. 한 35,000원 정도 손절을 그냥 잡고 깨면은 또 추가 하락이 나오는 거니까 다음 타점에서 진입을 하면 되는데, 위로는 굉장히 크게 한번 올려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떨어진 게 있기 때문에 위로는 많이 올라갈 수 있지만은 밑으로는 이제는 그 전저점 손절을 잡게 되면은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들이 아니냐. 지금 알트코인들은 지금 매수를 사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매매를 하실 거라면은. 그리고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지금 충분히 조금 한번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는 보지만, 사실 이 구간에 이런 말씀 드리기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너무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다. 이제는 반등이 터질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도 이번에 반등이 쳐주게 되면은 좀 상당히 좀 세게 터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손실을 회복을 어느 정도 하고 본전 구간이 오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2, 3주 정도를 봅니다. 2, 3주 정도 이 상승 흐름을 어느 정도 보고 분명히 또 꺾이는 구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3주간의 반등이 있었죠, 솔라나 같은 경우에. 그럼 여기서도 3주간의 반등이 있으면은 여기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든지 손절을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좀 물량을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좀 천천히 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추세라는 거는 바닥을 찍으면은 추세는 이런 식으로 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구간이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거의 반년 넘게 이러고 있죠. 그러면 올라가는데도 반년 넘게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대한 반등 나오는 코인들, 잡코인이더라도 상관이 없죠. 지금 일단 단타로 우리가 최대한 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단타라든지 이런 자리 좋은 코인들에 대해서 최대한 매매를 좀 진행을 하면서 단기 손실을 복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동참하실 분들은 하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코인들이 반등 터지는 추세 자체가 나쁘진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비트가 아직까지 안 꺾이고 있죠. 그러면은 사실 이 구간에서도 4시간 봉으로 4개 양봉을 띄워주고 그 다음에 4시간 봉으로 지금 7개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최소 4시간 봉으로 3개에서 4개 정도의 양봉은 띄워주고 또 눌리더라도 일단 단기 반등은 조금 더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려면은 이런 현물 ETF 승인이라든지 이런 재료가 하나 터져줘야 됩니다. 머스크가 또 무슨 얘기를 하던지.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세력들도 이제는 숏을 익절하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요 뉴스를 살펴보면 미국의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을 공매도를 쳐서, 그러니까 숏을 쳐가지고 올해 수익률이 126%다. 진짜 굉장한 수익률을 올린 겁니다, 이 공매도 세력들이.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 주식의 하락에 배팅하는 공매도로 126%의 평가 이익을 올렸다, 미국 증시에서.
그래서 코인베이스라든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공매도를 때린 거죠. 공매도 세력들이. 아마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맨날 숏만 외치는 마이클 버리가 됐을 수도 있고, 코인을 싫어하는 워렌 버핏이 했을 수도 있고, 뭐 공매도 세력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회사의 주가들이 올해 거의 78%, 70% 가까이 하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익을 본 거죠, 공매도 세력들이. 그리고 이 공매도 세력들의 수익률 자체가 엔터나 미디어 업종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매도 수익률이 50% 정도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업종 대비해서 암호화폐 공매도 쳤을 때 수익률이 거의 2배에서 3배 가까이 낮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익절을 합니다. 이거 뭐 언제까지 하락을 하겠어요? 하락도 멈추게 돼 있거든요. 이 정도 하락을 했고 이 정도 수익률을 냈으면은 멈추면서 스위칭이 들어갑니다. 포지션 스위칭이 이제 숏을 접고 롱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이제 가까워진 게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뭐 여기서부터 계속 숏을 쳐가지고 대자 숏을 쳐가지고 많이 먹던 세력들이 이제는 이제 이 정도 거래량이 바닥에서 터졌다라는 거는 스위칭이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한 번에 롱 스위칭을 쭉 들어가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이런 상방뱀이 터졌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터지고 있어요. 여기서처럼 이런 게 터져줘야 됩니다. 여기서 숏을 막 모으다가 숏을 한 번에 위로 짜주는 숏 스퀴징이 터져야 되는데 지금 아직 숏 스퀴징 무빙은 안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밑에 권에서 어느 정도 좀 매집이 일어나고 재료 터트리면서 올리는 식의 무빙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바로 V자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어느 정도 매집 이후에 숏을 정리를 하고 롱을 잡는데, 롱 잡기가 지금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물가 상승률 자체가 조금은 상향을 지켜보면서 얘네들이 매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숏에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롱을 10억을 다 잡냐? 그렇지 않죠.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숏에 10억 쳤으면은 롱은 1억만 담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소극적일 수가 있어요, 롱에 대해서는. 그리고 롱이 어느 정도 확실한 매수세가 들어오려면은 금리 인상이 끝나야 된다는 거죠. 이 금리 인상을 아마 9월달 정도까지 금리 인상하면 어느 정도 이제 스탑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롱 세력들도 금리가 어느 정도 올릴 만큼 올리고 물가가 잡힌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올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시간은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최소 7월에서 8월 정도까지의 조금 눈치 보기 장세는 이어질 수는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숏 세력이 롱을 잡는 이 스위칭 자체가 지금은 빠르게 일어나고 있진 않다. 천천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종료하는 시점, 이 갤럭시 디지털 CEO 마이클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에도 연준이 금리 인상 멈춰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이 결과적으로 숏을 정리하고 이제 롱을 타야 되는데, 롱을 급격하게 타기에는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저점에서 사는 게 맞겠죠, 롱 세력들도. 왜냐면 여기서 한 파 더 내릴 수도 있으니까. 한 파가 더 내리면은 거기서 사는 게 더 이익일 수 있고, 만약에 여기를 2만 달러를 지지를 얘가 해주고 슬슬 고개를 들면서 올라갈 것 같고, 현물 ETF도 좀 승인할 것 같고, 공화당에서 이제 미국 연금 펀드 자금도 승인할 것 같고, 이런 분위기상으로 롱일 것 같다 하면은 거기서 폭발적인 롱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연준이 매파적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 자산도 상승을 할 수가 없다.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을 멈추는 순간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될 것이고, 그러려면 조금 금리 인상이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구간들, 자 일단 7월에 올리겠죠. 아마 50bp 올리겠죠. 근데 물가가 안 잡히면 또 75bp를 올립니다. 그리고 9월 달에도 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9월 이후부터 우리가 상승을 예측할 수 있고, 지금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하고 있는 재무그룹이죠. 드비어 그룹의 CEO도 4분기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예측을 지금 한 이유도 결과적으로 3분기까지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그 이후부터 이 위험 자산 시장의 상승이 본격적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거는 마이클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암호화폐 약세장은 산업 규모가 더 커졌기 때문에 이전의 약세장에 비해서 더 고통이 크다라는 거죠. 그만큼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업계에 더 많은 감원이 이루어질 거고, 산업이 빠른 조정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조정 이후에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그 시점은 미국이 금리 인상 멈추는 시점, 그때가 될 것이다. 아마 3분기에서 4분기 정도에는 그림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냐, 상승하는 그림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매도 세력들도 이 정도로 하락으로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올렸으면은 익절을 해야죠. 걔네도 익절 안 하면은 그 수익률로 안 잡힙니다. 익절을 한다라는 거는 숏을 그냥 포지션 종료를 한다라는 거고, 숏 포지션을 종료를 하게 되면은 반대로 당연히 롱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롱으로 이제 반대 기술적 반등이 이제 그때 터지는 건데, 일단은 지금은 이 숏 세력들도 서서히 지금 숏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굉장히 큰 펀드고 지금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굉장히 큰 손으로 알려져 있죠. 굉장한 고래로 알려져 있는 이 알라메다 리서치 소유의 추정 지갑에서 바이낸스로 약 2.5억 달러의 이제 BUSD, 그러니까 바이낸스 코인과 USD 테더를 옮겼다. 이거는 왜 옮겼냐면은 이거는 현금이나 마찬가지죠. 코인을 살려고 옮긴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2.5억 달러면은 원화 기준으로 3,200억 정도가 됩니다. 3,200억. 자, 근데 이거를 지금 바이낸스로 보낸 거기 때문에 얘네도 레버리지를 쓰겠죠. 최소 3배에서 5배, 뭐 10배까지도 쓸 수 있을 텐데, 그러면 3,000억이 아니라 10배 잡으면 3조입니다. 3조. 엄청난 자금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트코인을 보냈다라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팔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가장 큰 암호화폐 시장의 고래, 이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현금과 다름없는 테더랑 BUSD를 보냈다라는 거는 서서히 얘네들도 이제 매수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현직 미국 SEC 위원회에서 위원 중에 한 명인 헤스터 피어스 요 사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SEC가 암호화폐 현물 기반 ETF 승인해야 된다, 미국 투자자들한테 지금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 4년간 SEC의 승인 거부로 인해서 미국 투자자들만 투자 기회를 날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18년도 이후부터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암호화폐 현물 기반 ETF에 대한 관심이 급증을 했고, 이에 유럽의 선물 기반 암호화폐 ETF 상품과 현물 기반 ETF 상품의 수십 곳이 포트폴리오에 추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미국만 계속 안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산업이고 SEC는 보다 생산적인 암호화폐 규제안을 내놔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EC 내부에서도 현물 ETF 승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소유한 지갑 중에 하나, 비트코인 고래 3등 고래가 6월달 들어서만 2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다. 2천만 달러면 약 260억 정도 됩니다. 한국 돈으로 260억 정도의 비트코인을 2만 달러 부근에서 샀겠죠. 그래서 현재 12만 8,8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데, 계속 이 3등 고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빠질 때마다 계속 매집을 하는 대표적인 고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얘도 6월달 들어서만 거의 260억 정도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가격대가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장관이 영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 또 이런 야심찬 얘기를 했고,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책을 마련하고 왕립 조폐국의 NFT를 올 여름 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고는 있지만은 그거는 좀 일시적인 현상인 거고,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그리고 실제 이 블록체인이 가진 이 독특한 기술, 탈중앙화 기술, 이 블록체인 원장 기술, 그 다음에 어느 정부의 간섭도 받지 않으면서 또 자유롭게 국내외 어디든지 송금이 또 가능한 이런 어떤 금의 성격, 화폐의 성격, 어떻게 보면 또 부동산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이 암호화폐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선점해야 된다, 요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비트코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해외 기준으로는 3.6% 정도까지 저점 대비해서 반등을 좀 쳐주고 있습니다,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단 이 추세를 어느 정도 이어가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중강 라인 이상으로 어느 정도 올라와주면 는 여기를 이제 돌파를 이제 시도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 크나큰 하락의 대추세를 이렇게 바꾸는 추세 전환점, 변곡점이 될 수가 있고, 지금이 최저점,
바닥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조금 중요한 구간, 굉장히 우리가 힘들 수도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진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사실 이때와 같은 최저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지금 들어왔죠. 여기서도 한 번 크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크게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크게 들어오고, 그렇지만 여기를 이탈했기 때문에 실망 매물, 그 다음에 매수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림. 물론 매수가 받쳐주려면 꼬리가 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주봉에서 꼬리가 달리는지의 여부, 그리고 월봉 마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닥을 확인하는 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의 비트 무빙이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또 반등장이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반등장에서 우리가 먹을 걸로 먹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전체 현금화를 한다든지 해서 단타로만 접근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전략적인 접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반등 나오는 시점에 최대한 복구할 건 복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 반등장에 복구가 다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나긴 빙하기 이후에는 결국에 불장 사이클이 이렇게 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가 올라간 거냐면은 그래도 350% 정도, 350% 정도 여기 바닥에서부터 여기 이제 기나긴 빙하기 이후에 큰 하락 이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려친 게 그래도 350%입니다. 이러면 알트코인들은 1000%씩 날아가죠. 10배씩.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복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게 6개월 안에 올지 1년 안에 올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이번 21년도 22년도 들어서면서 거대한 불장 사이클, 그리고 거대한 물장 사이클까지 한 사이클을 돌린 겁니다. 그걸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 경험 자체가 우리에게 크나큰 자산이 될 수 있고, 경험치가 돼서 우리가 다음 불장에서는 더 크게 돈을 벌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대처를 하고,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복구가 안 된다고 해도 다음 사이클에서 우리가 복구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적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최대한 조금 이런 전략들을 짜서 우리가 움직여야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반등을 우리가 최대한 노려볼 것이고, 지금 구간에서 또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매수하면 됩니다. 지금은 매수해야죠. 여기 깨면, 비트코인 여기 깨고 내려가면 그냥 손절 치면 됩니다. 다시 잡으면 되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구간은 바닥인 게 확실하고, 바닥 밑으로 지하실로 물론 한 번 더 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하실의 깊이가 그렇게 깊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힘든 시기에 그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일단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반등을 쳐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양봉으로 먹어주면은 추가적으로 이런 식의 반등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찐바닥이 되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지켜보시고 거기에 맞게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한 번에 큰 반등은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내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좋은 소식들로 주말에도 특이상 발생 시에 바로 영상 올릴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좀 힘을 내보시죠, 여러분들.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